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농사입니다. 오늘은 뭐 아주 가벼운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이 체계가 복잡하죠. 이제 일단 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임금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이걸 또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 방법. 그 다음에 통상임금액을 또 산정하는 방법, 또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게 각각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거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평균임금이 보통 제일 위에 있겠죠. 제일 높이 있고 그 아래가 보통 통상임금이고 보통 그 아래가 최저임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업종이라든지 독특한 사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통상임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에 대한 것들이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뭐 실무적인 내용들은 자체하고 법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 택시 회사가 있었고요. 택시 회사가 이게 최저임금액과 통상임금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통상임금 액수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액보다도 떨어지게 나온 거예요. 최저임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이 90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을 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최저임금을 한도로 해서 다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주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은 역시 최저한도가 이 최저임금이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다퉈진 사건이에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판례 시각은? 우리 판례 시각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통상임금의 기능가치지, 최저임금의 기능가치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임금이 뭔가 하면은 목적은 그런 거죠. 이제 평균임금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떨어지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이제 평균임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때 곱하기 1.5 지급 기준으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연차예고수당 이걸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통상임금인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요, 이런 기능이 아닌 거죠.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금액을 정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보다 높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의 시각은 통상임금의 기능은 그런 것이고 최저임금의 기능은 그냥 최저기능으로서만 작동되는 거니까 반드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저한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선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란 거예요. 반드시 이제 통상임금 자체가 하한선을 최저임금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최저임금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기능가치가 다른 거니까 반드시 결합시킬 필요는 없는 거다.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기준이 하한선인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판례의 결론만 이해하시고서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